자, 두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첫 번째 노란 글씨 있습니다.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은 학생들이 말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물론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글로 써주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입학한 고3 학생에 의해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수했던 과목입니다. 대학에서 전공하자는 학과의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대학에 자신이 전공하려는 교육과정의 일치도를 보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공하려는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작년도 졸업생입니다. 작년도 졸업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입학한 학생이 아닙니다. 이 학생 경제에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이수한 겁니다. 이 학생 경제학과에 진학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경제학을 학과에 가면서도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면도 이 학생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의 사정상 경제라는 과목을 개설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소인수로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 학생 잘못은 아니지만 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입학한 학생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맞춤형 과목 선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과목 선택이라는 것은 학생이 자신한테 필요한 과목을 맞춰서 수강하고 이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한테 필요한 과목들은 언제든지 학교에 개설을 요구하고 이를 수강하고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수해야 되는 것이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나누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한민국 일반계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고 싶다면 이런 과목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특목고에서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학교입니다. 이런 과목들까지도 고등학교 때 이수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이수할 수 없다면 방과 후라든지 방학 중에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절학기 운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 학교 사정상으로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없다면 가까운 여러 학교가 모여서 같이 하는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학교 간의 협력도 힘들고 또 학교의 방학 동안 이수할 수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을 제도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자신의 진로에 탐구하고 그 탐색에 맞는 과목들을 설정해서 이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생이 필요할 수 있는 과목들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누구나 다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문교과 1, 2, 아까 말씀드렸던 특목고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과목들도 같이 이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진로에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선택 길라잡이, 대학 전공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책, 서울대학교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책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저 책을 보기도 좀 힘들어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학과의 홈페이지 가봐라. 학과의 홈페이지 가면 학과 소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라고도 하고 교육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 학과에서 4년 동안 개설한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선수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겠는가 하고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면 그 과목에 고등학교 때 개설을 요구하고 그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워크넷과 커리어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보면 진로 직업이라는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자신의 직업 심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여 종의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호학과를 나왔으면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그 학생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겠습니까? 학생은 간호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디 그러면 학생이 보건교사 많이 아는 학생이 보건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간호사도 다양한 부분의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워크넷을 통해서 직업을 이해하고 그 학과에 대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학과에 대해서 검색하면 학과 소개도 되어 있고 학과 소개 보니까 적성과 흥미 관련 학과도 되어 있죠. 뭐니 해도 중요한 게 교과목입니다. 이 간호학과를 가려면 이 과목을 이수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드렸죠. 저 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선수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다면 그 답에 관한 과목들의 개설을 요구하고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전공 기초 과목으로 이런 과목을 이수하고 전공 과목을 이런 과목을 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질병,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병리 생태학이라는 과목을 내가 대학에서 이수한다고 할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에 수강하면 도움이 되지? 하고 봤더니 화학, 생명과학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요구하고 이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소통 관련된 과목, 심리학, 사회학, 인간 관련 과목들을 배운다면 이 과목들을 배우기 위해서 사회문화, 윤리, 그리고 심리학 같은 과목들을 배우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도 많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러면 음악과 미술의 치료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같은 과목들의 개설을 요구하고 이를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초록색도 있습니다. 초록색에 보니까 전문교과 2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특목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인데 내 꿈이 일찍부터 간호사라면 저 과목들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학과입니다. 건축학과를 갔더니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물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어 있더라고요. 물리하고 수학이. 그러니까 건축과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누구나 다 물리와 수학이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수학 과목들을 다양하게 이수하고 있고 특히 물리학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죠. 물리학 1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물리학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고급 물리학과 물리학 실험은 과학고에서 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하는 과목들도 이수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사고의 틀을 크게 한다면 건축사가 되어서 자신이 어떤 설계를 했다든지 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건축학을 한다면 미술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술 창작이라든지 창의경영, 지식재산 일반이라는 과목들도 개설을 요구해서 수강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춤형 진학지도 설계 방안 및
진로진학 정보에 이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